삼선을 노리는 미셸 박스틸 45지구 연방 하원 의원에게 베트남계 2세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여러 타인종 커뮤니티와의 단단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들이 LA 경찰국이 마련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3주 동안 직접 훈련을 받으며 미국 경찰의 대응 지침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북동부 지역에 한겨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차가 잠길 정도로 비가 쏟아지면서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정전과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가 성별이 같은 연인을 축복하는 것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동성애를 배척해왔던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이 이제 깨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 쪽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한미일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3월에 치러질 예비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3선을 노리는 미셸 박스틸 45지구 연방 하원 의원에게 베트남계 2세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베트남계가 지역군의 최대 그룹인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미셸 박스틸 의원은 여러 타인종 커뮤니티와의 탄탄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예비선거 우편 투표,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한인 후보들의 선거 레이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이 3선에 출사표를 낸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45지구는 공화와 민주 지지자 비율이 거의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는 미셸 박스틸 의원이 같은 아시안계 후보를 따돌리며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선거에는 민주당 소속 베트남계 후보 2명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아시안 후보 간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특히 베트남계는 지역군의 최대 아시안 커뮤니티인 만큼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베트남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미셸 박스틸 의원은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잘 열심히만 하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비etnamese American 커뮤니티랑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이름이 딴 그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더 알려져 있고 또 같이 일한 기간도 많지만 미디어에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먼저 공화당 유일 후보로서 다수의 후보가 나온 민주당에 비해 경쟁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2선에 성공한 현직 의원인 만큼 인지도가 훨씬 높아 미셸 의원이 우세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무엇보다 세금과 가솔린 가격을 낮추고 범죄율을 낮추는 데 힘쏟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세금을 낮추고 그다음에 가스 프라이스는 어떻게든지 드릴링을 이쪽에서 해서 수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다음에 크라임 같은 경우는 이게 로컬 거버먼트의 law enforcement 경찰만 일하는 게 아니고 스테이트하고 페더럴하고 같이 일을 해서. 미셸 의원은 다가오는 예선은 물론 결선까지 결국 한인 표심에 선거 당락이 달려있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최근 한국에서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선발된 한국 경찰들이 LA 경찰국이 마련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3주 동안 직접 훈련을 받으며 미국 경찰의 대응 지침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전하기로 손꼽히는 한국이지만 최근 강력 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범죄자가 경찰관을 공격해 부상을 입거나 순직하는 건수도 한 해 무려 5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도 매년 약 500명의 경찰관들이 범죄자로부터 피습을 당해서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은 명확한 물리력 사용에 대한 시스템 부재, 그리고 훈련의 부재, 전술적인 사용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발된 6명의 한국 경찰이 LA 경찰국의 공식 초청을 받아 3주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6분 오신 분들은 officially LAPD에서 초청을 해갖고 3주 동안 트레이닝을 여기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셔갖고 엑스체인지가 계속 있으면은 문제가 덜 있고 그다음에 이해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지고. 엘리시언 파크 등 LA 경찰국 훈련센터에서 실제 경찰관 교육 과정을 직접 수료하고 있습니다. 실제 와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어디보다가도 더 철저하게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범죄자의 인권부터 시작해서 경찰관의 인권,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까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다 교육하는 그런 모습이. 범죄자 현장 대응부터 인권 문제에 대한 부분까지 한국 상황에 맞는 대응 매뉴얼 작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흉악범죄나 아니면 이상동기 범죄, 또 자살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선진국의 물리력은 어떤 매뉴얼과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 LAPD에 와서 그 기술을 전수를 받고. LA 경찰국도 한국 경찰과 긴밀한 협력이 한국 문화의 이해는 물론 한인 사회와 소통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We learned invaluable lessons regarding the Korean culture, their way of policing versus ours. The information that we exchange regarding the use of force, policy, procedure, guidelines, and other functions. LA 경찰국과 LA 총사관 그리고 한미 치안협회는 앞으로도 한미 경찰 교류를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올해 1월 미국 내 노숙자 수가 65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2%, 7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발표에 따르면 특히 뉴욕과 덴버, 시카고 등 이민자 유입이 많은 도시에서 노숙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뉴욕의 노숙자는 1년 새 42% 급증한 8만 8천 명으로 미국 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LA의 노숙자는 7만 1,300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0% 늘었는데 두 도시의 노숙자 수를 합치면 미 전역 노숙자 4명 중 1명꼴입니다. 이같이 노숙자가 급증한 것은 불법 이민자 증가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종료에 따른 정부의 노숙자 지원 중단과 주거 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 앞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120여 톤의 눈이 뿌려진 가운데 눈썰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주차장에서는 5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주는 온정의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눈썰매를 타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LA 한인회와 KYCC 그리고 LA 10지구 시의원실 등이 준비한 코리아타운 윈터 카니발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간 동안 열린 이번 무료 행사에서 120여 톤의 눈이 뿌려졌습니다. 공연과 게임 그리고 눈썰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됐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어서 눈을 자주 보는데 여기는 너무 더워서 눈을 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또 마침 딱 기회가 있어서 눈썰매 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단체들은 LA에서 볼 수 없는 눈을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사하기 위해 윈터 카니발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한인타운에서 10지구 시의원실하고 시리아밸리에서 스노우데이를 이제 펼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이유케어 클리닉 주차장에서도 온정의 크리스마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유케어는 5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을 비롯해 산타와 사진 찍기, 그리고 동물 농장 체험 등도 준비됐습니다. 토이만 아니라 그리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또 염소가 2마리 와서 요가도 아이들이랑 하고 그리고 또 허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마련했습니다. 불경기로 힘든 상황에서 푸짐한 크리스마스 선물과 이벤트가 준비돼 어린이들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요즘 애들 장난감 가격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살 때마다 이게 좀 부담스럽죠. 근데 또 이런 계기로 해서 또 받을 수 있으면 애들도 좋고 부모들도 부담도 덜하고 서로 좋은 거죠.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LA 한인타운은 온정의 분위기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지금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이번 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7일인 어제부터 남가주 지역은 대기예강 현상이 시작돼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까지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현재 캘리포니아주로 다가오고 있는 2개의 폭풍우 가운데 첫 번째는 이날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중가주 지역에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폭풍우는 오늘 벤투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지역에 진입해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23일까지의 예상 강우량은 해안 지역 최대 2.5인치, 밸리 지역 최대 3.5인치, 산간 지역 최대 4인치로 예상되며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최대 5인치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7,500피트 이상 산간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서 한겨울에 차가 잠길 정도로 비가 쏟아지면서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정전과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저지주 패터슨 지역입니다. 겨울 폭우에 승용차들이 반 이상 잠겼습니다. 소방관들은 서둘러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 코네티컷을 비롯한 미국 북동부 지역에 한겨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130mm 이상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뉴저지와 뉴욕 북부 저지대에선 홍수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또 뉴욕 인근 지역에선 비바람에 80편 이상 항공편이 취소됐고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꺾이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또 전신주나 전선이 훼손되면서 한때 70만 가구 이상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뉴욕이나 뉴저지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이곳 워싱턴 DC 주변에서도 하루 종일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대형마트 매장에서도 순간순간 정전이 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폭풍우는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주택과 상가 곳곳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It's devastating. And I'm just scared to death as to what this all looks like for me. I don't know where to go. 미국 시간 월요일 밤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팀 차량을 한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를 타기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신승희 기자가 당시 상황 전하겠습니다. 내년 대선 캠페인 중인 바이든 미 대통령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선거 사무소를 나섭니다. Mr. President, why are you losing to Trump in the polls?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발길을 옮기려는 순간 황하는 소리와 굉음이 들립니다. 놀란 표정의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이 먼저 타고 있던 차량에 서둘러 탑승합니다. 소리가 들려온 방향은 약 40m 떨어진 교차로. 한 승용차가 SUV 차량과 충돌한 후 서 있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교차로를 막고 있던 비밀 경호국의 SUV 차량을 승용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충돌 직후 승용차는 교차로에 재차 진입하려고 했고 총을 꺼내든 경호원들이 차량을 둘러싸며 막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다친 곳 없이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는 겨울비로 미끄러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밀 경호국 측은 단순 충돌 사고였으며 운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고 현장에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가 성별이 같은 연인을 축복하는 것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동성애를 배척해왔던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이 이제 깨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다만 축복을 교회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는 주재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교황청은 이에 대해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제가 사례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가까이 다가가려는 것을 막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하느님은 죄를 축복할 수 없다며 동성 커플 축복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월 보수 성향 추기경들의 동성 커플 관련 질의에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에 한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지 않는 축복의 형태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축복의 정의를 새롭게 확장함에 따라 동성 커플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결혼 관련 교리를 바꾸지 않고도 이들을 축복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5달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4분, 북한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 한 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고각 발사, 즉 비정상적으로 높이 올라간 미사일은 최고 고도 6,000km를 찍었고 발사 73분 만인 오전 9시 37분쯤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 섬 서쪽에 떨어졌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00km를 기록했습니다. 정상각으로 쐈다면 일본 너머 상공에서 최고 고도 약 4,000km를 찍은 뒤 12,000km 이상 비행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형적인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 들어 5번째인데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미사일을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화성 18형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이 내년 8월 핵작전연습에 합의하고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에 잇단 한반도 전개에 대한 반발 성격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한미가 노골적인 핵 대결에 나섰다고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 임석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또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2,300만 달러의 슈퍼로또 플러스 복권 1등 당첨 티켓이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노스리지에서 판매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지난 16일 열린 슈퍼로또 플러스 추첨에서 6자리 당첨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티켓이 노스리지 지역 리시다 블러바드에 위치한 코파카바나 마켓에서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티켓이 판매된 몰에는 코리안 바베큐 식당과 유명 보바 가게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5개 번호를 맞춘 2등 당첨 티켓도 애나하임에서 나왔습니다. 2등 당첨금은 35,165달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을 보내 지금의 대규모 작전을 저강도 전쟁으로 바꾸도록 압박했습니다. 폭격이나 지상전이 아닌 정밀 타격 중심의 단계로 전쟁을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장관은 다만 작전의 최종 결정은 이스라엘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네타냐후 총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갈란트 장관과 회담에서 가자 지구에서 작전을 저강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공습과 지상전을 병행하는 기존의 전쟁 수행 방식에서 하마스 요인들을 위주로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인 피해를 줄이자는 겁니다. Today we had great discussions about the status of the campaign, about goals and objectives, and about how to reduce harm to civilians in the battle space.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작전을 다음 단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와 북부를 구분해 작전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갈란트 장관은 또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은 야만에 맞선 문명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Expressed again our commitment, Israel's commitment to achieve total victory against Hamas. And we think that this is not only our war, but in many ways your war.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최근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해 무역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예멘 반군 후티의 배후엔 모두 이란이 있다며 이 두 집단이 하마스 전쟁에 개입해 분쟁을 확산시켜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스라엘군이 4km 길이의 하마스 땅굴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국경 검문소 바로 앞까지 연결된 이 땅굴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서 승용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표원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둥그런 터널 입구에 이스라엘군이 서 있습니다. 이번 전쟁 중 발견한 하마스 터널 중 최대 규모라며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에레즈 국경 검문소 근처에서 시작해 가자 지구로 4km 이어져 있습니다. 폭 3m 정도의 원형 구조물이 이어졌고 최대 깊이는 50m입니다. 통신, 전기 시설은 물론 중간에 비상 무기까지 배치됐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We are going to enter to the biggest tunnel we found in Gaza, the biggest secret of Sinwar, his project. 터널 건설 책임자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의 친동생이자 칸 유니스 지역 사령관인 무함마드 신와르로 전해졌습니다. 신와르 형제는 이스라엘군이 각각 40만 달러와 3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건 제거 대상 순위 1위와 2위 인물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터널 공사 모습과 무함마드 신와르가 승용차를 타고 터널 안을 이동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대규모 기습 공격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들여 건설한 신와르의 비밀 작전이었다는 것이 이스라엘군의 설명입니다. This is Hamas. This is why we have to defeat Hamas. And it takes time because when we need to demolish this kind of tunnels. 평소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일터로 가기 위해 통과하던 에레즈 국경 검문소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하마스 대원들이 이런 터널을 통해 검문소 근처까지 쉽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표현입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플랜 아스티바 헬스가 LA 한인타운의 서비스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스티바 헬스는 코리아타운 갤러리아의 새로 연 서비스 센터를 통해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나섰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맞춤 병원 서비스와 식료품 혜택을 포함해 만성질환 특별 지원 보험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We founded the company. This is a different MAPD, Medicare Advantage, full service health plan, than the other ones. In that, as a physician, we have our own kind of vision and philosophy how to treat members and how we can make the best out of their lives.
메디케어 자체가 어른들이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해주면서 가족들과 같이 그러니까 에듀케이트 해 나가면서 그 노인들의 생활, 노인 어른들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좀 더 즐길 수 있고. 아스티바 헬스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 그리고 센터 메디컬 그룹 등과 협력해 한인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름을 지나고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쳐 10명 넘게 숨졌고 호주에서는 12월 기준으로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종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거센 폭풍우에 야외 무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 곳곳에선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찢어진 천막과 함께 앙상한 철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한 바람에 지붕이 뜯겨 나갑니다. 가로등은 넘어졌고 나무는 뿌리째 뽑혀 쓰러졌습니다. 폭우와 함께 시속 150km가 넘는 강한 돌풍이 불면서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쓰러진 나무에 차가 부서진 택시 운전사는 당장 생계 유지가 걱정입니다. Encuentro que el auto mío está aplastado con un árbol y la verdad no sé cómo seguir. Estoy desde las 4 de la mañana llorando acá afuera. Eso es la realidad porque 밀레이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동체가 잠긴 비행기들이 공항 활주로에 멈춰 있고 자동차들도 물속에 줄지어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도심까지 떠밀려온 악어를 밧줄로 묶어 물 밖으로 끌어낸 뒤 제압합니다. 열대 저기압 사이클론이 호주 북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케언스 공항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It's a little bit crazy. Like we didn't expect something like this. I never see flooding like this before, and it's the first time, so a little bit impressive for me. 케언스에는 12월 평균 강수량의 3배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 폭우가 계속되면서 46년 만에 최대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중국에도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북부 일부 지역은 기온이 무려 영하 4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중국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른 곳도 있어서 같은 나라인데 기온 차이가 70도가 넘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입니다. 한국에서 직선 거리로 가장 가까운 산둥성 웨이하이. 주차된 차 위로 동산처럼 눈이 쌓였습니다. 早上出门大雪封门呐，哇，你能相信这下面是我的车吗？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폭설이 몰아친 옌타이에선 계단이 모두 눈에 덮이면서 기어서 오르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영하 20도 아래로 기온이 곤두박질 친 하얼빈에선 장난삼아 전신주에 혀를 댔다 달라붙는 사고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 최남단 하이난 사냐의 해변은 일광욕과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有人说我拍的视频是假的，那你坐飞机来看看不就知道真的假的了。 지난 주말 중국 북부 네이멍구의 최저 기온은 영하 44.2도, 남부 하이난의 최고 기온은 31.8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남북 간 기온차가 무려 76도에 달할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다만 중국 전역에 내려진 황색 저온경보가 사흘째 이어지고 북부와 동부에서 한파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남부 지역 기온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남부 광동성에선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옷차림에서 여름과 겨울이 혼재했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친 중국 동북부와 중부의 추위는 당분간 이어져 오는 22일 이후에나 풀릴 걸로 중국 기상대는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제키 골드버그 LA 통합교육부 이사장이 그레이스 유 LA 10지구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준 기자입니다.
제키 골드버그 LA 통합교육구 이사장이 그레이스유 LA 10지구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골드버그 이사장은 그레이스유 후보가 지역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경험이 많은 리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스유 후보는 골드버그의 공식 지지에 힘입어 시의회 개혁에 앞장서는 리더가 될 것이라며 한인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다문화 행사인 LA 카운티 할러데이 축제가 오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LA 뮤직센터 도로시 챈들러 파빌리온에서 개최됩니다. 각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23개 음악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유이자 국악무용연구소가 한국 전통 사물놀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람은 무료이며 선착순 입장입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뉴저지회 황선영 회장이 연임의 성공의 3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열린 취임식과 송년회 밤 행사에서 황 회장은 한인 경제인의 사업 성공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연장 상영합니다. 오는 수요일까지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고 버지니아 리갈 페어팩스 타운센터와 메릴랜드 AMC 리오 시네마스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21일까지 관할 지역 공급망과 경제 안보 등을 포함한 경제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할 전문관을 채용합니다. 근무 시작은 내년 1월 중으로 근무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1개월입니다.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을 보며 비를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가 토요일까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